갑자기 매일 한 통이 온다. 믿어본다오의 순간 사무엘에게 물어본다. 운남에 가라는 판다. 안녕하십니까 병원 다이 여러분, 저는 소니의 알파7 R6를 제대로 탐구해보기 위해서 중국 운남에 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운남의 포도협이라고 하는 곳이고 굉장히 깊은 협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제 심정과도 같은데요. 과연 이 안개가 걷히고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찾아올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알파7 R6와 함께 운남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약 1000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마을 리장 고성입니다. 리장은 운남과 티베트 그리고 네팔과 인도까지 이어졌던 거대한 교역망 차마고도의 핵심 거점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나시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들면서 문화와 종교, 건축 양식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진 도시죠. 리장 고성은 해발 약 2400m의 고원이라는 지리적 조건 덕분에 전쟁으로부터 크게 훼손되는 일이 적었다고 합니다.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강력하게 보존되어 고성을 실제로 마주하게 되면 이것이 재현된 것이 아니라 진짜 역사 그 자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을의 건물은 모두 나시족 전통의 목조 건축 방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처마와 기와, 창문, 문고리 등 우리나라 한옥과도 닮은 부분이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알파7 R6로 찍은 이 사진, 보정하기 전 원본은 어땠을까요? 바로 이게 원본입니다. 편집을 하면서도 가장 놀랐던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알파7 R6는 최대 16스톱의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지원합니다. 스펙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촬영한 결과물을 보정해보니까 하이라이트와 안부를 이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살려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여행지에서는 빛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후보정으로 원하는 룩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알파7 R6의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라면 촬영할 때 훨씬 더 마음을 놓고 셔터를 누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장 고성은 어느 정도 복원이 있었겠지만 마을 전체의 형태는 옛날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구불구불 이어지는 골목은 마치 미로와도 같은데요. 골목마다 매력이 참 다양해서 하루 종일 걸어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리장 고성의 모든 골목을 다 둘러보기 위해선 6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또 이렇게 곳곳에 나시족 상형 문자가 있는 것도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예쁜 리장 고성 마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물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옥룡설산에서 흘러오는 물을 활용해서 마을의 수로를 설계한 것인데요. 여기서 알파7 R6의 6680만 화소 초고해상도의 센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의 원본은 바로 이것인데요. 여행을 하다 보면 망원 렌즈로 조금 더 당겨서 찍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장비나 어떤 여건 때문에 아쉽게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럴 때 높은 화소의 장점이 빛을 발합니다. 편집 과정에서 과감하게 크롭하더라도 디테일 손실이 적기 때문인데요. 즉 촬영할 때는 조금 더 넓게 담아두고 후보정에서 원하는 화각으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여행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소스를 더 많이 확보하게 되는 건 굉장한 이득이죠.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즈넉한 마을 분위기에 물길까지 더해지니 마을이 한층 더 생기를 띠는 것 같죠. 지금도 이 물길은 단순한 조경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리장 고성의 또 다른 매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얼굴의 도시가 된다는 것인데요. 아침에는 사람도 별로 없는 데다가 고성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놀랄 만큼 고요한, 마치 과거로 들어온 듯한 묘한 느낌을 주는데요. 가볍게 산책을 하기에 너무나 완벽한, 누가 봐도 고즈넉한 마을인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상점이 하나 둘 문을 열면서 관광객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정말 활기찬,
북새통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재밌었던 건 전통 의상인 한풀을 대여하고 메이크업까지 진하게 받은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사진작가까지 대동해서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는 게 이제는 리장을 대표하는 여행 문화가 된 듯 했습니다. 의상이 정말 화려하고 메이크업도 특이한데 배경까지 이러니까 참 찍을만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카메라맨을 한 장소에서 만나는 건 또 처음이었는데요. 이들 사이에서 알파7 R6를 들고 있다는 것이 괜히 웅장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밤이 찾아오면 리장 고성의 분위기는 더 후끈해집니다. 마을 안쪽에는 아주 재밌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마치 나이트클럽을 연상케 하는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가 그들을 감싸고 흥미로워 보였지만 글쎄요, 저는 자연스럽게 야시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역시나 매력적인 이 야시장의 모습. 참고로 저는 이번 촬영에서 단 한 번도 화이트 밸런스를 직접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면을 AI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촬영했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맞춰주었습니다. 순간순간을 놓칠 수 없는 여행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를 카메라에 맡기고 결과물을 믿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눈앞에서 참새가 목욕을 하게 될 줄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다시 야시장으로 와서 이곳은 분명 야외인데 마치 실내에 들어온 듯 모두 연기로 뒤덮어버리는 대륙의 스케일 때문에 고성 바깥까지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중국답게 야시장에서도 이 웍을 돌리는 것이 아주 멋있습니다.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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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 생각보다 먹을 것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는데 주로 꽃이나 이 지역 특산물인 것 같았던 야생버섯 요리들, 무엇보다 바로 옆에 시장에서 파는 과일은 정말 저렴하고 맛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 안에 공존하는 도시 리장. 걷는 내내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기에 카메라를 한순간도 내려놓기 어려웠던 마을이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호랑이가 뛰어넘은 협곡이라는 뜻입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던 호랑이가 강 한가운데의 바위를 딛고 협곡을 뛰어넘어 도망쳤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제 생각에는 브랜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설화가 생길 만큼 비현실적인 공간인 건 확실합니다. 야, 이렇게 인물이 작게 찍혔는데도 이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것도 참 비현실적이네요. 동쪽에는 해발 5,596m의 옥룡설산이, 서쪽에는 하파설산이 거대한 벽처럼 협곡을 감싸고 있어서 트레킹을 하면서 계속 대자연의 웅장함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실제로 보고 찍은 거라고 믿겨지지 않는 옥룡설산의 뾰족뾰족한 13봉우리들, 또 이것이 5만 원도 안 되는 숙소의 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시 호도 옆 지역은 우기 시즌이었는데요. 그래서 비가 쏟아지다 그치다를 반복했었습니다. 이럴 때 카메라맨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 하나 있죠. 바로 레인 커버인데요. 소니에서 레인 커버가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이 포켓이랑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네. 스몰 사이즈인데도 굉장히 크다. 이 정도면 한 70-200 렌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만듦새나 이런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뷰파인더를 볼 수 있는 구가 있다. 동시에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딱 고정이 된다 이거죠. 이게 좀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저가의 레인 커버라고 할 수 있는데 퀄리티 차이가 진짜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게 통기성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웃도어 옷처럼 이런 소재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바람막이 소재. 이 레인 커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넉넉하게 이렇게 보여요?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도 할 수 있다? 아, 놀랍다.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이렇게 레인 커버 안에서 촬영해도 전혀 답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늑한 느낌이었습니다. 시야가 차단되다 보니까 촬영에 더 집중되는 느낌이었는데요. 비 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촬영하고 싶으시다면 소니의 레인 커버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걷고 있는 이 트레킹 코스는 과거 차마고도의 일부 구간을 따라 이어집니다. 티벳,
네팔과 무역을 했던 길이라는 것에서 추측해 볼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약 5천만 년 전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하면서 히말라야가 솟아올랐고 그 힘은 이곳 운남까지 이어져 이 호도협을 만들어낸 것이죠. 묘하게 히말라야를 닮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자연에 압도돼서인지 왠지 감성이 촉촉해졌는데 과거에는 생계를 위해 상인이 오가던 이 길이 지금은 풍경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걷는 등산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한때 물자를 실어 나르던 말들이 이제는 관광객을 태우며 또 다른 방식으로 길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묘한 감정을 남깁니다. 현실과 비현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마법. 호도협은 단순한 절경이 아니라 시간을 걷는 길이었습니다. 리장이 차마고도의 상업 중심지였다면 샹그릴라는 티벳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관문 같은 곳입니다. 티벳, 저의 오래된 꿈의 여행지인데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자유여행이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꿈으로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샹그릴라에서 조금이나마 티벳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흔히 룽타라고 불리는 이 기도 깃발은 티벳의 토착 신앙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기도가 세상으로 널리 퍼져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깃발을 바람에 잘 날리는 높은 곳이나 사찰 주변에 설치하죠. 샹그릴라는 끝없이 드넓은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대형 원뿔 모양의 기도 깃발, 배경번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산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 펄럭이는 수많은 깃발은 샹그릴라 초원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기도를 온 세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니차라고 불리는 티벳 불교의 기도 도구가 있습니다. 한 바퀴 돌리는 것만으로도 공덕을 쌓는다고 믿는데요. 샹그릴라 초원 한가운데에는 바람에 따라 천천히 회전하는 금색 마니차도 너무나 영롱한 자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방목되어 자유롭게 어우러져 있었는데 말과 양, 새들과 소, 돼지와 야크까지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지 않나요? 갑자기 날아가는 새가 보여서 급하게 찍어봤는데 여기서 알파7 R6의 오토포커스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크롭을 하고 하이라이트와 암부를 조절하면 짜란, 이렇게 멋진 사진이 완성되네요. 또 샹그릴라에는 티벳 자치구 밖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티벳 불교 사원인 송찬림사가 있습니다. 샹그릴라가 티벳 문화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죠. 다만 지금은 신앙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관광 명소의 성격이 더 강해서 티벳을 꿈꾸고 있는 저에게는 조금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현실과 이상향의 경계, 어디쯤에 있는 도시. 티벳이라는 꿈을 다시 한번 꾸게 만드는 샹그릴라였습니다. 리장이 강남이었다면 바이샤는 종로? 바이샤 고성은 리장 고성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리장보다 더 오래된 마을입니다. 리장이 번성하기 전까지는 정치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한 곳이죠. 리장이 상업도시로 발전한 뒤에도 바이샤에는 나시족의 생활과 문화가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을의 규모도 리장 고성에 비해 훨씬 작고 관광객이 적진 않지만 리장에 비하면 훨씬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리장이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도 너무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바이샤 고성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알파7 R6의 오토포커스는 제가 경험한 오토포커스 중에서 가장 빠르고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원하는 피사체를 안정적으로 추적해줄 뿐만 아니라 포커스가 다른 피사체로 이동할 때에도 전환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매끄러웠습니다. 특히 자동 프레이밍 기능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원하는 피사체를 선택하면 화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자동 프레이밍을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동 프레이밍 영상을 보면 피사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추적하는지 알파7 R6의 오토포커스 성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것은 운남의 대표 음식인 얼스, 쌀국수인데요. 제가 운남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는 바이샤에서 먹었던 쌀국수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이 곱창의 고소함과 마라탕을 떠올리게 하는 얼얼한 국물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또 작은 마을이지만 예쁜 카페가 정말 많았는데 카페에서 마신 운남 홍차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차의 고장 운남의 클래스인가? 운남을 다시 찾게 된다면 저는 아마
바이샤에서 조금 더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니 α7R6를 탐구하기 위해서 중국 운남 여행을 해보았는데요. 어느 정도 기대하고 떠났지만 실제로 마주한 운남은 훨씬 더 감동적이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α7R6의 기능과 결과물은 또 한 번 놀라웠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촬영한다는 것은 언제 어떤 것이 눈앞에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런 모든 것들에 잘 대응하는 α7R6의 순발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면서 동시에 부드러운 오토포커스, 언제나 자연스러운 AI 오토 화이트 밸런스, 급하게 촬영한 상황에서도 후보정의 자유도를 높여주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높은 해상도, 하루를 충분히 버텨주는 대용량 배터리까지. 이렇게 든든한 촬영 파트너가 또 있을까요? 덕분에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을 줄이고 여행을 담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소니코리아에게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또 다른 세상과 또 다른 이야기, 그리고 변태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